당산역 매출을 싸그리 봤습니다. 싸그리 봤는데 1억 넘는 매장이 없어요. 이렇게 가끔 먹는 음식으로 창업을 한다? 이게 경쟁력이 있고 나만 하기 때문이라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읽어보라고 주는데도 안 읽어보냐고요. 그래놓고 잘못되면 회사 욕하기 바쁘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안 읽고 계약한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점심에 한 2회전, 3회전 하면은 그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 여러분 이것만 보고 창업을 준비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026년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과 시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5년 창업은 어땠으며 그리고 2026년 우리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는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25년 어떤 브랜드들이 뜨고 핫했는지. 이 시장은 항상 프랜차이즈가 주도합니다. 프랜차이즈가 100호점, 200호점 이렇게 오픈이 됨으로써 이 시장이 유행이다. 이 창업 아이템이 대세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한데요. 2025년 생각해보면은 경기가 늘 그렇다시피 어려웠기 때문에 보면은 저가형 술집들이 인기를 얻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가형 고깃집 9,900원 한우를 파는 그런 고깃집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막 300개, 400개 오픈한 무인 카페 일반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요즘 대세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핫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업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오래간 샤브샤브를 제외하고요. 샤브샤브도 무한 리필처럼 정말 큰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주차 부대 시설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아이템들도 생각보다 롱런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실속 있게 장사한 1인 샤브샤브 제가 볼 때는 2025년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창업을 시작할 때 6천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계약이 종료와 함께 단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의 20에서 25%를 너한테 쉐어할 수 있다 하면서 골목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자본 창업을 하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본사가 제품, 기계를 팔고 원두를 공급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에는 본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매출의 20%, 매출의 25%를 준다고 하고 딱 들어갔는데 300만 원 찍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저가형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저가형 술집도 마찬가지고요. 원가 계산, 프라임 코스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선 들어가서 실패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불경기에 진입해 있고요. 항상 경기가 좋은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경기는 안 좋았어요.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환율이 뭐 1,500원 된다, 원화의 가치가 뭐 쓰레기가 된다, 돈이 너무 풀려 있다. 지금 물가 자체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고 불경기와 맞물려 하나의 근거된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당산역만 해도요 되게 좋은 상권입니다. 제가 있는 이 2호선과 9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권이고 조금만 나가면 영등포 구청역에 5호선까지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가깝고 그리고 한강도 도보 2분 3분이면 나갈 수 있는 접근성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타기도 좋고요. 인천, 일산 이런 곳에 다니는 광역버스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산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늘 호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픈업 유료 버전을 통해서 당산역 매출을 싸그리 봤습니다. 싸그리 봤는데 1억 넘는 매장이 없어요. 대로변 횡단보도 앞에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술집도요 1억을 못 팔아요.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매출을 팝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자리에서 8천만 원, 7천만 원 파는데 나머지 자리에서는 어떤 매출을 팔까요? 얼마를 팔까요? 수요도 풍부했고 주머니 사정도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다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산역 상권이 홍대처럼 가짓길이 있어서 다양한 업종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권이 아니에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누구 하나 죽어야 누구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권리는 비싼 반면에 월세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7, 8천 파는 데들이요 월세가 1,500, 1,600 이래요. 이게 뭐 50평, 100평의 공간이냐? 아니요. 30평 막 이런 공간에서 높은 월세를 내면서 결국에는 높은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술집을 이야기했지만 술집이 2026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홍대를 나가봤는데요. 홍대 상상마당부터 진짜 끝에서 끝에까지
지금까지 한번 걸어봤는데 예전에 그렇게 1층에 많던 카페와 술집과 라멘집, 밥집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지금은 다 가차샵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없고요. 온갖 기계들만 있어요. 이 얘기는 임대료는 정말 높은데 내가 실제 운영해서 높은 매출을 못 올릴 바에는 사람을 쓰고 인건비가 높아져서 차라리 그냥 기계 놓고서는 기계에서 수익을 얻는 게 마진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가차샵에서 인형 뽑기를 하고 돌려서 뽑기를 하는데 이게 2,000원, 3,000원이냐?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지만 12,000원, 13,000원짜리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몇 번 돌리면은 그냥 돈 10만 원 금방 나오는 거죠. 요식업 해가지고 돈 1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조그만한 1층 자리에서 라멘을 판다고 하면은 10그릇을 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가차샵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고 술집들이 없어졌습니다. 블랙박스 한문철 변호사님이 항상 하는 119가 있어요. 1차에서 한 가지 술을 9시까지만 먹자. 이게 요즘에 생기는 문화이고요. 이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2026년 창업을 어떠한 키워드를 집중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점점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친구가 그리워서 친구야 놀자 하면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저희 자녀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집에만 오면 이제 학원 가기 바쁘고요. 친구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없습니다. 학교 가서 그냥 연락하고 얼굴 보는 거지 따로 와서 만나서 친구랑 어디 쇼핑을 가고 놀러 다니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또 대학교 가면은 저희는 늘 사발식에 정말 많은 술을 못 먹어도 대학 가서 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술 거의 안 먹죠. 최근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장인들 2030, 4050 이렇게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30 세대들은 송년회 하는 거는 좋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송년회를 하자. 그리고 술 없이 식사만 먹자. 이제 이러한 응답을 정말 많이 했고요. 4050 세대는 저녁 시간에 송년회를 하자. 술도 한 잔 먹자. 전혀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영업 안 해요. 옛날에야 뭐 새벽 4시, 5시까지 했지만 12시만 돼도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도 할증이 10시부터 있고 11시부터 좀 더 할증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일찍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의 매출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집에 사람들은 몰리죠. 10,000원짜리 식사요. 과감하게 합니다. 예전에 7, 8,000원짜리 국밥 팔았다가 지금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밥 팔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점심에 한 2회전, 3회전 하면은 그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 여러분 이것만 보고 창업을 준비하세요. 고비용 창업 리스크합니다. 트렌드가 너무 짧아요. 지속 경영하기가 어려워요. SNS로 콘텐츠적 소비가 빠르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한 번 가면은 정말 큰 매력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 그 기회는 지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매장을 꾸준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원금 회수를 하는 데에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안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비용 창업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25년, 24년 기억을 해보세요. 어쩌다 먹는, 자주 먹는 음식도 아닌 그런 브랜드들이 100개, 200개를 오픈했어요. 지하철 역마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끔 먹어요. 한 번 먹으면 이번 주에 못 먹어요. 아니요, 다음 주에도 못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먹어요. 그러면은 회사 앞에서 먹으면 집 앞에 생기면 안 간다니까요. 집 앞에서 먹으면 회사 앞에 안 가요. 다른 집까지. 이렇게 가끔 먹는 음식으로 창업을 한다? 이게 경쟁력이 있고 나만 하기 때문이라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여기저기 어디든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쩌다가 먹는 오리와 같은 그런 아이템 나만 하면 특별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중성이 없는 거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파란색 돛담배를 띄우세요. 경쟁력을 하나 정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저가형 앞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형 창업 아이템을 내가 기획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될 때 기준점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프라임 코스트를 계산하세요. 프라임 코스트 가장 큰 지출의 3대 항목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예요. 근데 프라임 코스트가 저가 창업 중에 높은 창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료가 경쟁력이 있어서 재료비가 30%도 안 들어요. 이런 창업을 해야지 재료비가 60%, 70%예요. 이런 창업을 해요. 그리고 본사는 45%에 50% 이야기했지만 이걸 왜 계산을 할 줄 모르죠? 정보공개서에 차액 감액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그거를 보고서는 면밀히 품목별로 얼마의 마진을 창출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읽어보라고 주는데도 안 읽어보냐고요. 그래놓고 잘못되면 회사 욕하기 바쁘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안 읽고 계약한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다 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왜 계산을 안 하냐고요. 코스트가 50%라고 했는데 60%, 65%래요. 그거를 왜 7개월, 8개월 뒤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엑셀로 다 입력해서 서식을 입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써가지고 예산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은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또 저가형 창업 프라임 코스트 높은 거 선택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 접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내가 왜 실패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또 그와 같은 저가형 창업의 프라임 코스트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반대로 저희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은 어떨까요? 그거 보고 와 진짜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발 26년도에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좀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보세요. 재료비 코스트가 높은 걸로 저가 창업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래 안 갑니다. 절대로. 그리고 영업시간에는 양극화가 뚜렷할 거예요. 술집이 9시, 10시 되면 이제 소강이에요. 소강. 12시, 1시까지 저희 롱타임 노시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손님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처음에 3시, 4시까지 했어요. 지금 그 매장이 8년 됐는데 지금은 영업시간 1시까지 합니다. 12시부터 거의 마감을 준비하는 거죠. 손님은 11시, 10시에 끊겨요. 그러니까 피크라고 하면은 8시, 7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집의 피크예요. 예전에 고깃집의 피크가. 이제 그만큼 영업시간이 점점 줄죠. 근데 술집의 단점이 점심 장사를 못하니까 이른 시간에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른 시간에 고깃집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이나 밥집들이 뜹니다. 왜냐면은 점심과 저녁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도 리스크가 있죠.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 쓰는 게 무서워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화가 생깁니다. 이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이 창업시장에도 양극화, 이게 영업시간에 따른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보승회관이나 육정국밥이나 그리고 청담동 순돌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런 브랜드들이 다 주된 공통점이 24시간 영업을 해요. 골목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 나와서 24시간을 인건비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다 일찍 10시, 11시, 12시에 불 끄고 문 닫고 집에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늦게 먹는 사람들은 소수라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들어와서 매출을 높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양극화는 일어날 거고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는 메뉴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닭도리탕 집에서 닭도리탕 전문점이 되려면 시그니처인 닭도리탕을 주된 품목으로 팔아야지 여기다 전혀 다른 뭐 삼겹살이 들어온다, 주체성이 강한 녀석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건 동남아 가서 장사하세요. 이거는 한국에선 장사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030 세대들은 4050 세대하고 다릅니다. 4050 세대는 먹다가 지루하면은 야 공간을 바꾸자, 야 2차 가자, 3차 가자. 2030 세대는요 먹다가 지루하면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1차에서 모든 임팩트를 줘야 돼요. 한문철 변호사님께는 죄송하지만 1차에서 한 3가지 술로 9시까지 3가지 술을 먹으려면 3가지 술에 어울리는 그런 안주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담동 순돌이나 이런 곳들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매출이 높냐면요 메뉴가 다양해요. 전 치킨 파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메뉴들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전을 팔고요. 밥집에서 골뱅이 같은 것들을 팝니다. 술집 안주를 팝니다. 밥집이 이제 술집을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4050 세대들은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술 먹는 거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런 식당 같은 느낌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오픈 기념 행사로요 술값 100원 이런 식으로 밥집들이 오픈 행사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해요. 그럼 매출의 30%가 오른대요. 이것도 원인의 하나가 있어요. 4050 세대들한테. 그게 뭐냐면요 술값이 부담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소주가요 2,000원, 3,000원 하던 소주가 5,000원, 6,000원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한 병만 먹으면은 취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한 병 먹으면은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물을 먹었나 술을 먹었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수를 딱 봤는데 16도 막 이래요. 도수가 낮아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빨간 뚜껑 이렇게 오프너로 따던 세대에 먹었던 내 위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병, 4병을 그냥 먹어요. 삼겹살집에서 고기 먹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술값이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원에 하는 이벤트가 얼마나 좋아요. 밥 10,000원짜리 하나 먹고서는 소주 4병 먹었으니까 계산할 때 1,400원 나오죠. 이러니까 혼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대요. 이게 이제 공통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가격을 특히 맥주가 아닌 소주 가격, 이 소주를 저렴하게 팔고 이벤트 하는 곳들이 무정성시를 만드는 거죠.
술자리는 즐깁니다. 2명, 3명에서요. 그럼 술자리를 즐기려면 이런 공간을 즐기고, 그런데 이제 공간만 즐기나요?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가야죠. 여기서는 공간을 즐기고 저기서는 재미를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다트와 같은 사람들이 가볍게 먹고 즐길 게 있고 하는 곳들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식재료의 조합과 공간의 조합을 저는 두 개가 26년도 키워드로 봤는데요. 여기에서 공간의 조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리깨침이라는 정자동에 반찬 가게가 있는데 여기는 베이커리도 팔면서 반찬도 팝니다. 공간 자체가요, 약간 반찬 가게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두 가지 아이템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케팅도 훨씬 효과적으로 먹힙니다. 전문가가 만드는 반찬과 전문가가 만드는 베이커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조합이 26년도에 개인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요, 건강. 2030 세대들이 건강에 또 예민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밥집이나 술집이나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밥도 마찬가지로 저당밥이나 현미밥이나 잡곡밥이나 이런 밥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왜냐면은 저부터도요, 조금만 먹으면 살이 그냥 찝니다. 흰쌀밥은 무서워서 못 먹어요. 현미밥, 잡곡밥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1,000원 추가해도 거기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 거 잘 안 먹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밥집 가면은 탄수화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집이 선택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매콤한 음식, 그리고 매운 요리가 주된 시그니처가 되는 음식 전문점들은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6년은 1,500원의 환율이 도달하는 순간 엄청난 리스크함이 우리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받은 스트레스는 인간은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콤한 음식 먹으면서 땀을 한번 쭉 흘리면서 오징어나 무침이나 볶음이나 요와 같은 형태로 매콤하게, 그 집은 엄청 사랑받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창업을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이 시장에 나온다면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